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동그란 원에 반듯한 선을 쭉쭉 그으며 방학 계획표를 그리던 초등학생 시절 기억하시나요? 이번 방학에는 꼭 계획대로 실천해야지. 방학 숙제는 미리미리 끝내야지. 다짐이 무색하게도 우리의 방학은 늘 개학 하루 전날이 가장 바빴죠. 그렇지만 계획표대로 되지 않았다 하여 지난 방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방학을 즐겼으니까요. 혹시 이번 방학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모든 것들이 바람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 듯 합니다. 꼭 무언가 바쁘게 해내야만 성공한 방학이 아닙니다. 좀 쉬면 어떤가요? 계획이 조금 틀어지면 어떤가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즐기고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방학은 성공입니다. 오늘의 눈썰미 시작합니다. 리스미 눈썰미 눈송이가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눈썰미입니다. 네,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연디. 네,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그분인데요. 네, 이렇게 방학이 돼서 눈썰미도 하고 또 내일은 제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스포츠 그런 동호회 그런 데서 모임도 가고 또 약속도 잡고 이렇게 재미있게 방학 시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방학한 지 종강한 지 일주일째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열심히 움직여 볼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리더십 그룹이 이제 새 기수가 정식 활동을 시작을 해서 좀 그걸 좀 준비하느라 일주일 동안 바빴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이니까 또 그냥 놀기만 하긴 조금 양심에 찔리는 느낌이라서 자격증 시험도 하나 접수해놓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되게 야심찬 계획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아직도 종강이 좀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볼 계획을 세우고 한번 지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1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잠깐 눈썰미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죠? 네, 눈썰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100.7MHz에서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포 FM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바로 듣기도 가능하다는 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을 놓쳐 아쉬우신 분들,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들은 그동안의 방송분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 너튜브 눈썰미 채널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눈썰미의 눈송이 DJ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브홀릭의 놀러와 듣고 1부에서 만나요. 나른한 오후 재미도 없고
눈송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학과의 자랑. 이번 코너는 전지적 눈송 시점입니다. What if it's not reciprocated? I told her don't rush, girl, I want you right. 전지적 눈송 시점에서 소개해드릴 오늘의 학과는 독일 언어 문화학과입니다. 국제 간 교류가 중요해진 현대에 꼭 필요한 전공이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독일어권의 언어와 문화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화 시대에 기여하는 여성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숙명여대 독일 언어 문화학과는 독일어권의 지역, 문화 관련 지식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과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독일 언어 문화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까요? 독일어 전반의 문법과 구조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독일어 교육은 물론 독일어권 국가의 문학 작품들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 과정으로 독일 문학사, 유럽 아동 청소년 문학, 독일 드라마 감상, 독일 문학과 스토리텔링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전공 관련 IT 과목으로는 인문학도를 위한 코딩, 한독 문학 콘텐츠의 이해 등 멀티미디어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독일 언어 문화학과만의 전공 특별 활동도 있을까요? 네, 독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가 있죠. 바로 옥토버 페스트인데요. 이것을 모델로 하여 매년 10월에 재학생들이 독일 민속춤, 노래, 시 낭송 등 공연을 펼치면서 행사 후에는 독일의 대표 음식인 소시지와 맥주, 브레첸 등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독일 문화 체험 행사라니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독일 언어문화학과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바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인데요. 전공 학생들의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독일 대학과 학술 교류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콘스탄츠 대학, 튜빙겐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 매년 여름에는 학교의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밤베르크 대학의 학예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이외에도 동문 멘토 프로그램과 스터디 그룹, 취업 준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한 친구들, 에라스무스, 미래로, 독일 언어 연극회, 인문숲, UCC 크리크랭크 등의 학회가 있으며 글로벌 탐방단 등을 조직해서 독일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학과 홈페이지 및 국제협력팀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지사항 잘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장학금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 장학금, 졸업하신 선배들이 기부한 동문 장학금은 물론 어학 능력 향상 시 받을 수 있는 독일어 능력 향상 장학금도 있고요. 또 매년 여름에 진행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학과에서 어학연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어문 계열 학과인 만큼 어학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재학 중 한 번 장학금의 형식으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어학 자격증 지원 장학금도 있으니 미리미리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덧붙이자면 우리 숙명여대 독일언어 문화학과에서는 독일 대학 입학에 필요한 어학 인증 자격증 시험인 테스트다프 시험센터를 설립하여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험센터 운영을 통해 나오는 수익이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도 알아볼까요? 독일 언어 문화학 전공을 통해 습득한 언어 능력과 전공 지식을 토대로 EU에서 독일어권 국가들과 교류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외교, 출판, 교육, 방송, 아동 청소년 문화기획 분야 진출도 가능하며 교직 과정을 이수한다면 독일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분야에 종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궁금해할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독일 언어 문화학과에 입학하려면 독일어를 꼭 잘해야 할까요?
독일어를 1도 못해도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학과 신입생의 60%에서 70%는 독일어를 알지 못한 채 입학하고 있는데요. 독일어 또는 독일 문화에 대한 선지식이 없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학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과 내 기본교육과정으로 개별적 언어지도, 언어교육 보충 프로그램, 소그룹 활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공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열망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언어의 힘, 문화의 소중함을 아는 독일 언어 문화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독일 언어 문화학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숙명여대 독일 언어 문화학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학과 어떠셨나요? 평소 독일어권 나라와 국제 교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학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학과, 자랑하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noonseolme 눈썰미 인별그램에 DM으로 보내주세요. 눈디들이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1부 끝곡으로 젊은이의 젊은이 듣고 2부에서 만나요. 흐릿해진 어느 저녁 혼자 먹을 밥을 보며 어둑해진 방을 슬쩍 봤을 때 방구석 한켠엔 반짝이는 휴대전화 문자 사랑하는 아들아 저녁은 챙겨 먹었니 흐릿해진 기대 잊을 듯 말 듯한 추억 작은 냉장고를 열면 집에서 보내준 반찬 한가득 쉬어버린 김치 옆에는 시큼해진 우유 얼어버린 동태의 눈은 나와 참 닮았어 못 찾겠다 꾀꼬리 불러도 찾지 못해 젊은이는 어딜 갔을까 한참 왔다 갔다 했던 옛 맘들이 아쉽기만 해 창문에 비치는 구름은 내 한숨만큼 커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대학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이번 코너는 대바시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여름 놀거리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이 시작됐는데 다들 어디 놀러 가실 계획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는데 일단 혼자 뭔가 바닷가 쪽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이번 여름엔 좀 혼여행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이요? 우와, 저도 아직 혼자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꼭 혼자서 배낭만 메고 한번 여행을 다녀와 보고 싶은데 이번 방학 때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 근데 한 번쯤은 일단 국내 여행부터 혼자 한번 다녀와 보고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는 아니고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어디 가까운 데라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행 생각이 되게 있긴 했는데 왜냐면 주변에서 대학교 가면 방학 때 꼭 여행을 많이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그런데 막상 이 열심히 모은 알바비를 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대신 저는 제가 좀 운동광인데 제가 이제 러닝 크루도 하고 이제 서핑 관련 동아리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그 무슨 등산 장학생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등산을 제가 이거 너무 꿀이라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등산을 6번 하면 70만 원인가? 응? 완주가 기준이에요. 근데 대신 이제 정해진 산이 있고 그래서 그걸 목표로 이제 뭐 관악산이나 뭐 그런 산들도 좀 등산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박이다. 이따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러면 물놀이는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전 엄청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해요. 근데 안 간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약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제가 아까 서핑 관련 그 레저 동아리 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서 서핑 강습을 간 적이 있는데 워터파크 같은 데 가거든요. 근데 가면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작년에 서핑 해봤는데 저는 바다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배우는 거였는데 그 원데이 클래스를 한 건데 일어나는 데만 하루 걸리는 거 아시죠? 근데 일어나긴 했어요. 한 2-3번 정도? 오. 어렵더라고요. 그 코어 힘이 엄청 필요하고 저는 동생들하고 이제 가족이 같이 간 거였는데 애기들이 확실히 더 잘하고 저는 2번 일어나고 지쳐가지고 이제 모래랑 같이 놀았습니다. 바다에서 처음 배우셨어요? 네. 실내 서핑 하신 거죠? 네네. 저도 바다에서 처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서핑 성지가 양양이잖아요. 처음 가봤는데 저는 그때 정말 선크림을 안 바르고 해서 날씨가 흐려서 비도 오고 해서 이게 물놀이하기 딱 괜찮다 하고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그때 모자만 쓰고 하다가 뭐 물놀이 하다 보면 모자 다 벗겨지고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제가 너무 간과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서핑하고 그 방학 내내 여름 내내 진짜 얼굴 완전 새카맣게 타서 자꾸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갔다 왔길래 얼굴이 시골에서 온 감자처럼 새카맣게 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때 찍은 셀카 없나요? 시골에서 오는 감자 사진 없나요? 안 됩니다. 아무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약간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새빨갛게 타서 나왔거든요. 안 따가웠어요? 막 껍질 벗겨지고 그쵸.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름 내내 그 아유. 알로에 로션 엄청 맞아요. 발랐어요. 그 수딩 아이고야. 로션 젤인가? 고생했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꼭 선크림 바르시길 바랍니다. 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자 경고입니다. 좋습니다. 바다 수영할 때 선크림 발랐었는데 이게 물놀이를 하다 보면 지워져가지고 맞아. 그냥 선크림 아니고 워터프루프로 꼭 바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자주 가긴 하지만 바다를 제일 좋아한다기보다 그늘이 좀 있는 계곡을 이제 시원하게 피서용으로 많이 찾잖아요. 그 계곡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들 혹시 이제 물놀이 종류에는 어떤 곳을 더 선호하시는지. 물놀이 종류라 하면 뭐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수영장, 실내 수영장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 3개 중에서는 어렸을 땐 수영장이었는데 이게 크다 보니까 수영장이 좀 이제는 뭐랄까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좀 내가 끼워도 되려나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바다가 차라리 좀 더 뻥 뚫리고 좀 핫한 젊은이들의 저는 그렇게 핫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바다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계곡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사실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계곡은 왠지 그 왜 물귀신 같은 얘기 있잖아요. 왠지 막 돌 사이에서 막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까 바다랑 수영장 사실 저도 좋아하기는 바다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놀이를 하기에 바다가 좋냐 하면 그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바다도 뭔가 멀리 가면 무서워가지고 그쵸. 네. 상어 나올까 봐. 좀 상상을 많이 하시는 편이군요. 저는 약간 셋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를 별로 그럼 안 즐기시나요? 어렸을 때는 했는데 이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뭐 이렇게 젖고 막 이제 다 젖고 나와서 또 이제 씻고 막 옷 갈아입고 이런 것도 너무 귀찮고 그리고 약간 세 군데 다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다 같은 경우를 그래도 많이 가는데 근데 바다 가면 되게 머리카락 엄청 뻣뻣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딱 그 물놀이 하고 나오면 그 몸에 약간 소금 같이 이렇게 붙는다 해야 되나요? 더운 여름에 이렇게 하얗게 네, 올라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그 좀 따갑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물놀이 하면은 발목까지만 담근다. 그러면 그냥 그냥 물장구. 물놀이 말고 물장구. 집에서 정도. 욕조에 그냥 물 받아놓고 그 정도 발목에만 올 수 있게끔. 아니 그 풍경이 있잖아요. 그 우리 학교에 네. 교양 수상 스포츠라는 과목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 친구가 그거를 올해 들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수업 때는 그냥 평소에 이론 수업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한강 가서 빠지라고 하나요? 그걸? 그거를 이제 타는데 뭐였지? 윈드 스키인가? 뭔지 모르겠. 제트스키? 뭐 있는데. 아무튼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걸 하는데 다음에 한번 들어보려고요. 저는 왠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다들 그런 레저 스포츠에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저는 정말 해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도전 못 해봤어요. 네. 갈 기회가 없었죠. 제가 안 간 거기도 하고. 교양 수상 스포츠를 들으세요. 이론 수업이 있다니 근데 그건 조금 싫은데요. 몸으로 배워야죠. 이게 또 휴가철에 사람이 몰리면 엄청 또 붐비고 줄 서고 그러잖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아빠 친구 찬스로 운영하시는 분이 아버지 지인분 중에 있어가지고 완전 전세 내고 네, 하루 종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뭐 바나나 보트부터 막 팡팡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호떡. 호떡이요? 네, 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오, 처음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막 그 디스코 팡팡처럼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에어바운스처럼 그냥 노는 곳도 있고 근데 가봤는데 확실히 사람 없을 때 전세 내고 이제 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가시게 되면은 그 무제한 이용권으로 하루 종일 이제 좀 본전을 뽑으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블롭 점프인가? 그렇게 뛰어서 이렇게 팡 튀겨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해보셨어요? 그거 안 해봤어요. 아, 해보곤 싶어요. 그쵸. 저도 그건 해보고 싶어요. 좀 그거 무서울 것 나온 게 같아요.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예전에? 런닝맨이요. 네, 이것도 말고 드림팀. 드림팀 그래 드림팀. 출발 드림팀이요? 전 출발 드림팀 나가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록 깨는. 맞아. 일반인도 나갈 수 있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냥 제 이제 어렸을 적 저의 그냥 로망이랄까요. 그쵸. 근데 그 일반인 특집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네, 모집해가지고. 아무튼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좋네요. 그렇게 바다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또 여름에 산에 올라가서 그 정상의 약간 시원함을 즐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여름은 물놀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산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름에 등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점. 다들 안 이게 좋아하시는 등산을 우리 나이에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등산은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산에 가서 자연을 느끼고 막 그 고생했던 그런 평일의 순간들을 좀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그런 류의 낭만이 있기는 좀 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전 조금 있긴 합니다. 이제 사발면 같은 거 하나 이제 들고 이걸 먹으러 올라간다 생각으로 간다면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벌레 모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뭐 힘들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산모기가 또 엄청 더 가렵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벌레가 없다면 뭐 생각해 보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은 별로 끌리지 않습니다. 저도요. 저도 벌레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캠핑을 예약을 해뒀다가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그날 비가 안 왔어요. 어머. 그렇긴 했는데 이제 여름 캠핑도 또
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여름에 이제 타프 천막 같은 거 치고 그게 또 피서가 되거든요. 그 막 수영장 딸린 캠핑장 있으면 거기서 놀기도 하고. 네, 혹시 캠핑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재밌죠. 네. 여름 캠핑? 그쵸. 근데 텐트 치기는 엄청 힘들긴 하거든요. 더워서. 근데 저는 그렇게 텐트 치는 캠핑은 안 가봤고 글램핑을 주로 갔었거든요. 저도. 가끔씩. 근데 한 번 이제 비가 와서 요번에 취소하셨다고 해서 생각이 난 그 갑자기 네. 기억이 있는데 전에 이제 어렸을 때 글램핑이 이제 오토 캠핑이었죠. 오토 캠핑. 그 차에서 이제 하루 자고 오는 그 오토 캠핑 갔었는데 비가 그날 진짜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거의 폭우 수준으로 그때 호우주의보인가 아무튼 그게 발령된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가기로 했었고 이건 뭐 천막 텐트 이런 것도 아니니까 가자 해서 그냥 갔는데 가는 길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산속에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갔는데 다행히 이제 살아서 잘 돌아왔고 다행이네요. 네. 근데 비가 오는 날 가는 것도 나름의 이제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취소하신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우중 캠핑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일부러 비 오는 날 네, 캠핑 가시는 분들도.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 비 올 때 텐트를 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막 우비 입고 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캠핑을 좀 많이 갔거든요. 아버지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고 어릴 때 가고 나중에 커서는 좀 안 갔는데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저희는 캠핑을 막 일주일인가 막 간 적도 있거든요. 그거를 막 텐트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또 접고 다른 데 가서 또 피고 자고 다른 데서 피고 자고 그렇게 일주일까지는 아니었나? 길게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아빠는 고생을 했지만 우리와 이제 엄마는 너무너무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캠핑으로 이제 야외에 그 풍경이나 이런 걸 즐기는 것도 좋지만 또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한 호텔 안에서 쉬는 호캉스가 또 제일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호캉스 다들 즐기는 편이신가요? 근데 호텔을 그 정도를 막 많이 자주 가진 않아서 호캉스를 막 좋아한다, 즐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가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잠만 자러 갈 거면 뭐하러 호텔을 잡지 하는 좀 생각이 있긴 해요. 저도 약간 아직 호캉스의 매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어딘가 여행을 가면 이게 호텔이 얼마나 쾌적한지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좀 여행의 이 질에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중요하죠. 네, 호캉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쉬는 시간을 호텔에서 잘 보낼 수 있게 좀 좋은 숙소를 잡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호캉스도 한번 제대로 가봐서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여름 하면은 약간 그 페스티벌 같은 것도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들 뭔가 페스티벌 즐기시는 편인지도 좀 궁금해요. 혹시 가보신 적 다들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으세요? 지금까지 약간 좀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일단 안 가야지 했는데 대학 가면 가겠다고 결심하긴 했거든요. 뭐 말해도 되나? 싸이 콘서트. 싸이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아니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워터밤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 이게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열정은 없나 봐요. 누가 이렇게 같이 가자 하면은 정말 고맙게 같이 가지만 내 손으로 직접 티켓팅을 맞아요. 안 한다. 우리 다인 DJ는요? 저는 1학년, 2학년 때 두 번 다 이제 그 싸이 파란색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이제 매년 여름을 물을 맞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내면 좀 여름이
사실 더운데 덜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 연속으로 갔었는데 올해는 일정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갈 수 있는 게 애매해가지고 올해는 예매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이 되면 또 그걸 기다리면서 여름을 견뎌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오, 그 물 그러면 다 맞고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옷을 다 갈아입고 가나요? 그 우비를 주거든요. 아,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 숙소를 잡았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갔는데 그 콘서트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울 지역에서 하면은 지하철에 파란 우비 입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맞아요. 네, 몰려다닌다고 그래서 우비 입고 다들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 페스티벌 그 딱 코로나 끝난 직후에 한번 갔었는데 그 딱 직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덥고 막 진짜 물 하나 사는데도 막 30분씩 기다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딱 또 그 라이브 들으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 약간 야외 공연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락 페스티벌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 매년 그 펜타포트라고 되게 크게 국내에서 하는 락 페스티벌이 있어요.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그 페스티벌이 진짜 재밌고 그러니까 너무 더운데 너무 재밌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네. 혹시 좋아하는 락 밴드 있나요? 락 밴드는 제가 막 이렇게 딱 좋아하는 밴드는 없고 저는 데이식스 팬이어가지고 네, 작년에 데이식스가 펜타포트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름 놀거리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여름은 장마가 유독 길다고 합니다. 저희 눈디들이 알려드린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놀거리들 다들 많이 즐기시면서 이번 여름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나만의 여름 놀거리가 더 있다면 인별그램 NONSEOLME 눈썰미 DM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 눈디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텔미 듣고 3부에서 만나요. Just tell me now. 아득한 burden I can see you now. 낯선 이 느낌 like I'm underground. rhythm이 버린 것 같아. But I'm falling for more. Cause I'm hooked holding on yeah. 깊이 빠져도 that's no losing control. 매료돼 버린 my breathing. 입술은 minute. 아무 믿게 오늘 baby show me something true. Tell me we're the real ones I can tell me. 돌이킬 수 없이 알아. 심장 소리로 내게 말해줘. But I need something real. So just tell me we're the real ones I can tell me. 걷잡을 수 없이 I don't know. 거부할 수 없어 more and more. So just let me risk it all. Oh, text, missed calls. You should let me out, yeah. Psycho, persona. I don't fake smiles, yeah. Fake holiday. Pop a top again. I've just got time for one more round. 눈송이와 청취자가 통하는 시간. 이번 코너는 Listen to 눈썰미입니다. I'll be gone and you can let some other fool sit down. 이번 주 주제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누른 휴대폰 혹은 카메라 셔터 안에는 그때의 공기, 온도,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사진 같아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벚꽃 사진만 100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이랑 숲대 순환관 사거리에서 다 같이 수다 떨면서 벚꽃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오랜만에 보니까 거의 3개월 전인데도 뭔가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사실 4월이면 중간고사 때문에 엄청 바빴던 시기 같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왜 갑자기 그것도 추억이 되는 것처럼 아련해지는 건지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또 벚꽃 사진이라 사진첩에는 이쁜 사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눈디들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벚꽃 사진 저도 올해도 정말 많이 찍었는데 이제 길거리에 벚꽃나무를 보면 저항 없이 카메라를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사진 찍는 거는 좋아하시나요? 네,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진은 저는 일단 남는 게 사진이다라는 말을 너무 공감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일단 카메라 들고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갤러리 볼 때 아 맞아 이런 순간도 있었지 하면서 좀 그때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길 가다가 뭐 귀여운 거 있고 뭔가 특별하지 않은 거 있어도 일단 막 찍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윤디랑 좀 같은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한동안 저장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핸드폰에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요즘엔 잘 안 찍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저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또 뭔가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꼭 사진으로 남겨두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진 찍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 필름 카메라, 그다음에 폴라로이드, 핸드폰 카메라를 비롯해서 액션캠도 있었거든요. 동영상 찍으려고. 근데 이제 최근에 디카까지 네, 빈티지 디카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아마추어로서는 DSLR만 하나 장만하면 사진에 대해서는 좀 다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열심히 장비빨만 세우지 말고 열심히 찍어서 네, 실력을 올리려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겨놓는 순간들이 힘들었던 순간을 남겨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 이제 다시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런 편인지 아니면 지나고 나서 그 사진을 다시 보면 좀 미화가 되는 편이신지. 네. 저는 남겨놓는 편이에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뭘 순간들을. 찍어놨냐면 저는 제 수능 수험 생활이 되게 제 인생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험이었는데 그때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근데 저는 그 고생을 그냥 온전히 고생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의 자양분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내가 나를 깎아내는 과정을 이 시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막 자취방 사진도 찍어놓고 최근에 그 사진을 봤는데 또 수험생활 때가 생각나면서 저는 좀 되게 애틋하더라고요. 막 저는 미화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렇게 막 아주 고통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아 내가 이랬을 때도 있었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저도 막 좋은 순간이 아니어도 뭔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그게 뭐 슬프든 뭐 기쁘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그냥 나중엔 다 추억이 되겠지 하면서 남겨둘 때가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시 이렇게 넘겨보면 아 그땐 그랬지 하면서 막 이게 너무 좋게 미화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그때 내가 잘 이겨내고 지금 잘 해내고 왔구나 이 정도. 그래서 그냥 추억 정도로 저는 딱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든 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여행지에 가서 뭘 잃어버린 상황이 사실 그때는 좀 되게 고난에 처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살짝 우프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어 놓는 경우에는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미화가 되는 것 같고 정말 힘들 때도 이게 교훈이 되겠거니 하고 찍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봐도 그때가 생각이 나서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흐려지긴 하잖아요. 잊혀지니까 그걸 미화된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진짜 힘들었던 사진을 다시 보면은 그게 좀 떠올라서 여전히 힘든 감정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단디랑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데 일단 그냥 적당히 힘든 약간 우픈 상황일 때는 그냥 세상이 또 나를 억까한다 약간 이런 감정으로 네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을 찍어놓고 나중에 이제 블로그 쓸 때 보면은 그래 이럴 때도 있었지 하고 약간 미화가 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는 사실 카메라 들 힘도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카메라보다는 약간 다이어리로 글로 이제 기록을 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저는 그냥 그래도 그래 이때는 이랬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좀 저는 빨리 잊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막 좀 한창 힘들었을 때 SNS에서 그 글을 봤어요. 혹시 일주일 전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기억이 나냐? 딱 그 글을 봤는데 그걸 보자마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게 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이제 사진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서 또 신기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사진에 관련된 다음 사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100장 찍으면 한 장 성공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말에 정말 꾹꾹꾸로 하고 친구들이랑 예쁜 카페를 갔다가 오랜만에 꾸몄으니까 셀카 좀 찍을까 하고 폰을 들었는데요. 근데 조명도 생각보다 별로고 사진으로 보는 저도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친구들도 사진을 찍어줬는데 한 정말 100장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건져서 또 심지어 엄청 잘 나온 사진도 아니어서 스토리에 올렸더니 오래 안 만난 친구들은 또 얼굴이 좋아졌다고 귀엽다고 하는데 또 그런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셀카에 관한 또 사연이네요. 여러분은 이제 나를 찍는 셀카를 좀 찍으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찍긴 찍는데 이제 이렇게 또 꾸민 날에는 찍어줘야 되긴 하잖아요. 찍긴 찍는데 셀카로 찍으면 유난히 얼굴이 좀 동그랗게 나온다 해야 되나? 맞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세로로 찍으면 오이 현상 때문에 너무 또 제가 아닌 것 같이 나와서 저는 주로 가로로 찍는 게 얼굴이 제가 보는 얼굴이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찍으면 너무 이렇게 똘망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표정을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표정인가요?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를 제가 보잖아요. 셀카는 화면을 주시를 하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나 싶기도 한데 남찍사보다 너무 동그랗게 나오는 것 같아서 셀카를 찍고 나면 네. 좀 그 남찍사와의 괴리가 느껴져서 웃길 때가 있습니다. 남찍사라는 단어 굉장히 신선한데요. 정말요? 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쵸? 전 MG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랑 연디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찍사 저도 셀카를 많이 찍지 않거든요. 진짜 셀카를 뭐 새벽 감성에 뭐 가끔 진짜요? 이건 좀 진짜 독특한데요. 뭐 진짜 제가 너무 막 오늘은 정말 신이 나서 찍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너무 뭐 진짜 내가 너무 꾸며서 그런 적이 없었지만 너무 많이 꾸며서 이거 꼭 기록으로 남겨둬야겠다 하는 날 아니면 저는 셀카 잘 안 찍고 대신 저는 남이 저를 찍어주는 사진을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나를 도찰한 느낌. 맞아. 그런 게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셀카보다는 저는 남찍사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좀 찍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의무감에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예쁘게 꾸민 날? 저는 맨날 화장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한 날, 이런 날에 미리 사진을 좀 남겨놔야 나중에 프사 바꾸고 싶을 때 쓸 게 있다. 그래서 프사를 저는 약간 각 이제 SNS 있잖아요.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인별그램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사진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꾸고 싶은데 바꿀 사진이 없으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꾸민 날에 물 들어올 때 너 져야 된다 이러고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필요할 때 씁니다. 저는 셀카를 거의 아예 안 찍는 편이어가지고 연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로 뭔가 이렇게 셀카 잘 찍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셀카를 찍었을 때 좀 별로 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뭔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남들이 보고 있잖아. 어쨌든 맞아요. 뭔가 그런 공간 이쁜 공간에서 보통 찍으니까. 근데 보통 다들 저한테 관심이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카메라 드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거의 안 찍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진 찍는 게 이제 대부분의 SNS에 올리시려고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셀카를 안 찍다 보니까 그래서 SNS를 거의 안 올려요. 네, 그래서 안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찍고 약간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셀카도 안 찍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약간 셀카 찍으면서 예쁜 척하는 내 자신이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사실 저는 셀카를 찍긴 찍는데 이렇게 각 잡고 예쁜 척하면서 찍진 않고 그 예를 들면 누굴 만나러 가면 보고용으로 그러니까 가고 있어라고 보내면 그냥 보내지 않고 지금 약간 요즘 또 그렇게 지금 내 모습을 보고하는 그런 어플들도 되게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뭐예요? 그 전면하고 후면하고 같이 찍히는 어. 카메라 어플이 있어요. 헐. 그래서 내 모습과 지금 내가 이제 있는 뭐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한 장으로 너무 신기하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너무 온 저도- 세상이 이제 아, 트루먼처럼. 이거 연애용이에요. 연애용. 진짜요? 그래요. 진짜 그 제 친구가 아, 그 연애하는데 약간 남자친구 얼굴도 보여야 되고 남자친구가 있는 위치도 보여야 되다 보니까 그 니즈를 이제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대박이다. 시도해봤다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내가 보는 것도 잘 찍어야 되는데 집중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네, 실패해서 아직 극복하지 못했지만 네, 셀카는 찍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남찍사를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내가 꾸미는 것보다 남이 찍어주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최대로 꾸며도 그 풍경과 이제 각도와 이런 게 삼박자가 좀 잘 맞아야 조명까지. 그래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꾸미고 나가면 좀 더 사진이 잘 나오신다고 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꾸며야 성공해요. 일단 안 꾸미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막 얼굴이 약간 쌍꺼풀도 없고 코도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뭔가 입체적인 편이 아니다 보니까 남찍사나 그러니까 일단 셀카를 찍으면 아까 단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이처럼 나오거나 아니 진짜 넙대대하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고 남찍사로 찍으면 그나마 좀 뭔가 그래도 이렇게 좀 크게 나오진 않으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꾹꾹꾹로 나갔을 때 친구들이 야 지금 멈춰봐 하면서 이제 찍어주는 그런 사진이 그나마 하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또 마지막 사연이 남아있는데 사진에 관련된 마지막 사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사연은 용량부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휴대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오랜만에 앨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찍은 사진보다 스크린샷이 훨씬 많더라고요. 누가 올린 책 문장, 예쁜 옷, 웃긴 짤, 카톡 내용 등등.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나는 내 삶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사실 저 때 새벽이었기는 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확장되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눈디들은 캡처 많이 하는 편인가요? 캡처 새벽 감성에 캡처하는 거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저도 SNS 보면서 재밌어 보이는 짤이 있거나 또 기억하고 싶은 이제 유용한 정보나 또 읽어보고 싶은 책 글귀 같은 게 있으면 캡처를 해보는 것 같은데 다들 또 어떤 걸 캡처하고 계신가요? 저는 웃기는 짤 이런 것보다는 저도 정보성 글 그런 거나 아니면 이건 좀 내가 기억할 만한 문장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밈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전 정보성 글을 좀 많이 캡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완전 반대. 완전 밈만 캡처하고요. 정보성 글은 보통 이제 따로 써놓는 뭐 약간 어플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보자마자 바로 거기에 적어놓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블로그에 이제 재밌는 그런 짤들이 들어가야지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거 쓰면 좋겠다 하는 짤이 있으면 바로 캡처해서 바로 또 블로그에 쓰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뭐 아이돌 좋아할 때는 아이돌 사진을 저장하거나 캡처하기도 했던 것 같고 요즘에는 그 인별그램에 책 광고 정말 많이 뜨잖아요. 근데 사실 알면서도 눌러서 보게 되거든요. 맞아. 그 썸네일이 너무 구미가 당기게 재밌어 보이게 했으면 맞아. 알면서도 들어가서 그 막 읽게 돼요. 사연식으로 광고해놓은 거를. 그래서 그러다 보면 되게 뒷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또 도서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나중에 꼭 읽어봐야지 하고 저장해두고 일하면서도 그 책의 표지나 뒤에 목차 같은 거 보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캡처하고 찍어두고 하는데 그렇게 찍어두기만 합니다. 다시 읽은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찍은 것도 또 까먹기 때문에 맞아. 다 나중에 봐야지 해놓고 까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륜디가 말한 그 습관이 되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복성 글을 바로바로 다른 데에 저장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글을 써서 사실 저는 이 스크린샷은 그때는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정보야 하고 찍어놓는데 다 쌓입니다. 맞아요. 그럼 안 찾아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크린샷을 좀 지양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냥 보면은 뭐 중요한 거면은 적어놓고 아니면 사진이면은 바로 저장해서 블로그에 따로 올린다든지 그리고 정말 이거는 스크린샷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 하면은 따로 이제 앨범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중요 문서라고 이렇게 딱 앨범 만들어서 스크린샷 중에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뒤져볼 수 있을 그런 곳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약간 그렇게 씁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저장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예쁘게, 누군가는 급하게, 누군가는 기억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의 앨범에는 어떤 하루들이 담겨 있나요? 항상 좋은 날들만 담기길 바라면서 오늘의 눈썰미 마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었어도 우린 항상 하루 끝은 함께 하니까 너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도 내 어깨가 뭉툭한 나의 두 손이 지친 너의 하루 끝 포근한 위로가 되기를 자연스레 나와 숨을 맞추고파 빈틈없이 널 감싸 안는 욕조 속 물처럼 따뜻하게 또 하나도 빈틈없게 서툰 실수가 가득했던 창피한 내 하루 끝엔 너란 자랑거리 날 기다리니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도 내 어깨가 뭉툭한 나의 두 손이 지친 너의 하루 끝 포근한 위로가 되기를 자연스레 나와 숨을 맞추고파 마음껏 울 수도 또 마음껏 웃을 수도 없는 지친 하루의 끝 그래도 그대 옆이면 어린아이처럼 징얼대다 숨 넘어가듯 보다 나도 어색해진 나를 만나줘